아,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장입니다. 요즘 그 홍콩 증시 폭락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2018년도만 해도 이제 32,000까지 갔던 지수가 지금 현재 15,000대 초반이에요. 14,000도 이제 15,000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최근 뭐 6%대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뭐 수직 폭락을 하고 있어요. 수직 폭락. 참 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래 한 20년 동안에 거의 항상 15,000대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펀드 투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끔씩 이렇게 홍콩 증시 같은 걸 봤을 때, 어렸을 때 30대 초반에 보면은 항상 뭐 2만대나 뭐 15,000도 못 봤어요. 18,000 정도에서 한 2000년도 초반에 한 18,000 정도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다 이제 쭉 한 25,000에서 3만까지 올라가서 다시 뭐 떨어지면 다시 3만 올라갔다 다시 또 25,000 떨어졌다 다시 3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증시가 2014년, 15년 이럴 때 6,000까지 갔을 때는 뭐 홍콩 증시도 장난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15,000대의 지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신문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이래가지고 뭐 예전에 89년도 뭐 이럴 때 이후로 뭐 가장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 반대로 일본은 지금 뭐 수직 상승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우존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중국도 중국이지만 뭐 중국이야 뭐 사실 뭐 공산주의 사회고, 그리고 이전에 뭐 엄청나게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막 차가워졌다가 뭐 지멋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뭐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중국 증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 홍콩 증시는 그래도 참 보면 아시아의 그래도 금융 허브라 그래가지고, 뭐 2007년도, 2006년도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시아 금융 허브를 홍콩에서 우리 한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도 IFC몰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 박순혁 작가께서 좋아하시는 노무현 대통령,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박순혁 작가께서 지난번에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던 것이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를 한국에 가져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여의도에다가 그렇게 막, 그때만 해도 다 공실이었어. 공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16년도 이럴 때 저도 이제 본부장이 만들어 제 책 쓸 때만 해도 IFC몰이 비어 있었다고요. 상당 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뭐 꽉 차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IFC몰 만들 때도 뭐 누가 금융사 거기 누가 들어가냐 뭐 어쩌고 하면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거 보면 참 성견지명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보수나 진보나 아울러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를 보고 또 본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여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난번에 박순혁 작가께서 노코TV에 나오셔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했던 것이 정말 진정 느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홍콩 증시 이렇게 막 박살나는 거 보면서 저게 왜 저렇게 박살날까라는 생각하는데, 문득 딱 떠오르는 것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진핑 등소평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국양제라 그래가지고, 비록 중국이 공산주의지만 홍콩만큼은 반환하더라도 향후 50년간 1980년대 대처수상하고 얘기하면서 향후 50년간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할 수 있게끔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개런티하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 지켜가면서 절대로 어떻게 보면 어떤 자본주의적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또 그런 어떤 중국 정부의 태도에 어떻게 보면
그 외국 자본들이 화답하고 또 좀 뭐 화교 자본 이런 것들 화답하면서 그 홍콩을 통해서 중국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때 예를 들면 그런 교통 정리를 잘 못 해주고 뭐 이랬다가 저 했다가 뭐 이러면 그랬으면 사실 홍콩이 그만큼 아시아의 허브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980년대 그 협상, 영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홍콩성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제 결국은 90년대 90몇 년도예요. 그때 96년도인가? 이럴 때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90년대 때 반환을 했는데 그 반환하더라도 전혀 뭐 홍콩에는 문제가 없게끔 이 80년대 때부터 대천 수상이 등소평하고 협약을 맺었고 또 그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뭘 이렇게 막 하고 또는 회사의 어떤 그 투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확실한 개런티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홍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홍콩. 그러니까 정말 불안한 상태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이 있는데, 위에 북한이 있고, 북한이 있으니까 막 남침의 위협이 있고, 막 이런 되게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뭐 소위 얘기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만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에 공산주의 국가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중국이 딱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반환되고, 그럼 이것도 사실 엄청난 불안이잖아요. 야, 이거 뭐 옛날에 그 문화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막 끌려가서 죽고 홍위병한테 끌려가서 죽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홍콩이 반환된다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야, 자본을 들고 튀어야 되겠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누가 그 홍콩에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중국 투자하는데 내가 홍콩 증시에다 돈 넣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내가 이걸 홍콩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외국 자본들 내가 개런티 해주겠다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던 것이 바로 중국 정부였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까지도 다 그걸 개런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2018년도 때는 막 32,000까지 막 지수가 올라가고, 홍콩 증시 투자, 저도 홍콩 증시 솔직히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홍콩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믿음이 가는 거야. 지금 이제 나스닥 올라가듯이 쫙 올라가는데. 근데 그 올라갔던 그 홍콩 증시가, 어떤 한 지도자의 그 잘못된 정책,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판,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예를 들면 뭐 중국을 다시 또 옛날로 복귀시키고, 그리고 홍콩이라는 그 섬에 대해서 뭐 일국 양제 이런 거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다 같은 한 나라다라는 시기로 옛날 이제 등소평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확언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그냥 어기는 분위기로 가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긴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한 번 약속을 어기면 두 번째도 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자본이란 얘기지. 자본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이익이 있어 보여도 믿을 수가 없으면 그때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홍콩도 딱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홍콩이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 중국 정부가 홍콩에다 투자를 할 때 그 가장 큰 유입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 거대한 대륙을 홍콩을 통해서 당신들이 투자를 해라. 그리고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하면 그 홍콩 증시에 있는 돈이 중국 기업으로 투자가 돼서 당신들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홍콩에 있는 상장된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랍니다. 근데 그 중국 기업이 대부분 부실 기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중국 부동산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부실이라고 전 세계에 소문 다 나 있고 중국 지금 안에 지금 청년 실업이 뭐 공식적으로는 뭐 10몇 프로인데 실제로는 50%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외국 자본이라든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해서 뭐 홍콩 어디 뭐 H 펀드니 뭐 이런데 상하이 펀드니 이런데 딱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게 뭐 믿음이 가지 않고 자꾸 뭐 시진핑이가 뭐 3년이 만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은 속성이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걸 넣으면은 쟤네들이 그걸 법에 의해서 지켜질까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데. 시진핑이라는 어떤 독재 정권이 야, 이 법을 어기고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들면 이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홍콩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어저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왜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북한의 뭐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거는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한 미군이라든지 또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다 감안하고 있어. 감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박수원 작가가 말씀하다나 북한의 위협 과연 이게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부일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 대한민국 어떤 그런 금융 카르텔들이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 증시 왜 불안하냐? 북한의 위협이다. 북한 전쟁의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 전쟁의 위협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막말로.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알았어요? 홍콩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랐어. 그 북한이 그 방법, 그 상황을 누가 알겠냐고. 어느 나라 전쟁의 위협은 있어.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합병이잖아요. 그냥 이게 뭐 남북은 그래도 이 규모가 비슷하니까 전쟁 나면 그래도 누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중국은 뭐 이만한 게 있고 밑에 코딱지만한 게 그것도 이제 그냥 뭐 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전쟁도 아니고 그냥 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홍콩의 포지션이 더 불안했고 더 믿을 수가 없는 미래였는데 당시 어떻게 보면 등소평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그 부분을 잘 모면을 한 거고 좋은 정책으로서 돈을 모여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 공산주의라는 아주 열악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본주의라는 어떤 좀 훌륭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면서 금융 카르텔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매도라든지 기타 등등 뭐 어저께 얘기했던 뭐 소액주주든 뭐든 뭐 배당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상법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우리 소액주주들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보호한다는 것보다 외부로 봤을 때 야 우리 한국은 정말 이렇게 잘 보호되고 있다 또는 이런 샘플링을 보여줘야 되거든. 샘플링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지만 이건 모든 정치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번에 금융감독원이 예를 들면 신한증권 사례도 그래요. 이걸 그냥 니네들이 그냥 이러는 것도 넘어가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앨런을 작살내듯이 왜 미국이 그때 앨런 사태 때 앨런을 만약에 안 작살냈으면 미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회계 부정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수익에서 부실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속였고 치팅을 했고 이런 부분을 미국 금융당국은 그냥 바로 그냥 파산시켜 버렸어요. 파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파산시켜 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2, 제3의 앨런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국 정신은 세계 탑이야. 세계의 모든 돈들아 미국한테 와라. 우리가 다 공정하게 관리해 줄게. 감시해 줄게. 이런 것들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나 딱 죽이는 걸 보고 나니까 투자자들이 그래 미국 금융당국은 공정하게 확실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덤머니도 그렇잖아요. 저 게임스탁 같은 것들도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금융 카르텔들이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 이러면 금융당국에서 이거 스톱해. 야 파산까지는 시키지 말고 야 그 개인 투자자들 저기 흩어져 이렇게 막 했을 수도 있어. 그만 그 정도로 하지. 미국 가만히 있잖아요. 뭐 파산돼? 하도록 놔두는 거야. 멜빈 캐피탈인가요? 그 멜빈 캐피탈이 정말 공정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을 받아서 파산하는 걸 그냥 묵묵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할 건 파산해야지. 그걸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융자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기관들도 큰 기관이 있고 작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은 기관들이 봤을 때는 야 미국 증시직에 들어갈 만 하겠다. 왜? 야 정부가 공정하게 하네. 멜빈 캐피탈 작살나는 거 봤어. 야 저거 봐라. 저거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공격해서 공무유도 세력이 파산을 했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은 기관 하나 파산함으로써 10배, 100배, 1000배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기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 금융당국이
야, 이거 유해무해해가지고 하나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지 새끼 하나 죽이고 돼지 100마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돼지 100마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돼지 1000마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하게 정부가 금융시장을,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이 금융이나 정치는 똑같은 게 있어. 한 놈을 시그널, 한 놈을 죽이고 100명을 얻는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괜한 입방정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그널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미국처럼 정말 뭐 멜빈을 파산시키든 앨런을 파산시키든 그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야, 부정은 정말 죽는 거구나, 잘못하면 끝장나는구나, 아무리 작은 개인 투자자도 큰 기업을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엄청나게 거대한 뭐 공산당이 그냥 뭐 기업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 저기 뭐 개인 들어가면 그냥 아작 나겠네. 내 돈 들어가면 그냥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완전 블랙홀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거기다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아무도 안 집어넣어.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그 엄청난 전통,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한순간에. 대한민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어정쩡한 증시잖아요, 지금. 홍콩같이 그렇게 뭐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32,000까지 갔던 지수가 15,000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2,000 얼마인데, 옛날에 IMF 때가 1,000까지 뚫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97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30년 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년 전으로. 예, 30년 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가 지수 500으로 들어갈 수 있어,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예. 지금 홍콩이 절반 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2,000에서 15,000이면 뭐 50% 더 떨어진 거지. 예. 근데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대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도 몰라. 예. 왜? 그 시진핑의 입방정과 공정하지 못하는 시장 관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거는 그만큼 정치권이, 그리고 정부 당국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 시장을 관리해 주느냐. 한마디로 하우스 딜러가 누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면 그 하우스에 있는 하우스장이 딱 봤을 때, 야, 저거 잘못하고 있네. 저거 끌어내서 막 아울창 날리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막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부정 저지르고 막 그런 것들 가만 봐주고, 저기 내 조카야, 쟤는 내 동생이고. 이러면 그 하우스를 누가 가서 카지노를 하겠냔 말이야. 소문 다 나지. 소문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지노에 손님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한국 증시 가서 돈 벌었다는 얘기 나오고, 거기 가보니까 나는 돈을 잃었지만 나는 정당하게 잃은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딴 놈들은 내가 그래도 이 공정하게 정부가 관리를 해서 내가 정당하게 수익을 냈다, 이런 얘기가 막 소문이 퍼져서 한국 증시 가면 내가 그래도 잃어도 정당하게 잃은 거고, 아주 정말 열심히만, 내가 기업 분석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불법 공매도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장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면 이 한국 증시가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북한의 전쟁의 위협? 그런 거, 미국은 맨날 핵전쟁의 위협이고, 지금 미국이 언제 어느 나라가 전쟁 안 한 적 있습니까? 이란하고 전쟁하고, 좀 있으면 무슨 어디 이라크랑 전쟁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하고 예전에. 그런다고 그래서 미국이 어디 증시가 망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한 적이 있어요? 왜? 공정하게 정부가, 전쟁이 나든 뭐 하든, 어쨌든 간에 공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위협보다 더 무서운 건 불공정이야. 불공정. 하우스장이 공정하게 이 카지노를 관리하고 있구나. 이 느낌만 팍 주면은, 밖에서 불이 나든, 덥든, 폭설이 나든, 영하 20도든 상관없이, 거기는 그냥 인산이네. 예. 그 돈이 거기만 몰려요, 거기. 지금 홍콩이 나간 돈이 한국으로 오게끔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홍콩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싱가포르하고 인도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인도하고 지금 일본도 지금 받아가지고 일본 증시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지금 그만큼 못 받아내고 있잖아. 한국이 지금 그 돈을 못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지금 들어오는. 지금 인도 지금 증시 폭등하고, 싱가포르, 일본 지금 난리 났어. 그 지금 수혜를 보고 있어. 홍콩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그거 가지고 지금 한국 어떤 언론에서 얘기도 안 해. 예를 들면 지금 홍콩 증시 폭락했으면 나 같은 무지랭이도 홍콩 증시가 폭락했으면 그 돈이 한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그 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보통? 근데 그 기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정부가 공정하게 금융시장을 관리하면 정말 홍콩처럼 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관리하면 일본처럼 저렇게 덕을 볼 수 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홍콩 증시의 폭락이다. 그리고
정말 그 금융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